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지 합 중에서 방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까지 합 중에서 지지 6합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방합이란 것은 세 글자가 모여야 일단 합의 기운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일단은 여러분들 요 그림을 머릿속에 잘 상으로서 이미지로서 저장을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넣어놓고 있으면 삼합, 방합, 육합,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울 12운성도 이 순서 안에 다 우리가 이제 답이 있거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이 12지지는 계절을 우리가 논할 수 있어요. 계절. 그래서 인묘진, 양력으로 2월, 3월, 4월은 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오미는 양력으로 5월, 6월, 7월에서 여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신유술은 8, 9, 10월에서 가을, 해자축은 11, 12, 1월에서 우리가 이제 겨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방합에 대한 강의는 이렇게 계절의 합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외워놓으세요. 이 그림을 왜 외워야 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12신사를 이제 할 때 방향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무슨 뭐 해묘미띠의 반환살이다. 그쵸? 반환살 방향이 어디냐 했을 때 해묘미의 반환살은 신자진, 진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진 방향이다 그러면 우리가 동남이죠. 그러니까 동동남 방향이 진 방향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방위로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일 쉬운 것은 우리가 벽시계 시간 다 보실 줄 아시잖아요. 이게 맨 위에 있는 자가 12시, 그쵸?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1시. 시간과 월을, 양력월을 같습니다. 두 개 같으니까 그렇게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주 공부를 하면서 좀 의문점 드는 게 있었어요. 의문점. 뭐냐면, 우리가 보통 봄이라고 얘기하면 봄이 3, 4, 5월이 완연한 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이 의미하는 인묘지는 2월, 3월, 2, 3, 4월을 봄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봄은 3, 4, 5월이 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름은 6, 7, 8. 그래서 7월달이 가장 덥고 8월달도 무지 덥다. 그래서 8월달에 우리가 말복도 있고요. 그쵸? 초복도 있고 한 게 이 8월달이다. 그리고 가을은 9, 10, 11 해서 9월이나 10월 정도에 우리 추석이 있죠. 음력으로 따지니까.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인간이 느끼는 계절은 이 자연의 운기가 나타내는 계절보다 평균 한 달 정도 뒤쳐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겨울은 보통 12월에 겨울이 시작되고 11월은 늦가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본격적인 겨울은 12, 1월, 2월까지도 우리가 겨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런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인간이 느끼는 계절의 어떤 느낌하고 12지지가 주는 계절의 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제가 고민을 해보고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나름 답을 찾았습니다. 뭐냐면 이 천간의 기운이 지지로 내려오면서 12지지가 됐고요. 이 12지지 가장 우리가 자연의 생로병사나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태양입니다. 태양의 빛과 열에 의해서, 그쵸? 이 태양이 지고 뜸에 따라서 낮과 밤이 있고요. 1년 365일이 있고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의 빛과 열이
지구에 도달했을 때, 이 지상에 도달했을 때, 이 복사열이라는 게 있어요. 복사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을 끓일 때도 가스레인지나 이런 데 바로 올려놓은 순간 불이 끓진 않잖아요. 시간적인 이런 텀을 두고 물이 끓습니다. 그것처럼 이널부터 태양이 병화가 장생을 해서 빛을 쬐주지만 그게 지구상에 도달해서 땅 속까지 이렇게 복사열이 도달해서 뜨거워져서 이 땅의 기운이 좀 뜨겁다, 따뜻해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한 달 정도가 지난 묘월이 돼서야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 4월이 돼야 인간이 추움에서 벗어나서 따뜻한 봄이라고 느끼는 게 그래서 3, 4, 5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름은 6, 7, 8월이 된다. 그리고 8월 같은 경우도요, 입춘이 8월 7일에서 8일 정도가 됐는데 8월 7, 8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엄청 아직까지 덥거든요. 하지만 이 자연에서는 8월달 정도 돼서 새벽이 되면 약간 찬 기운이 느껴집니다. 인간이 그냥 사람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8월달을 여름이라고 느끼고 있다. 왜냐면 이 사오미에 잔뜩 달궈진 지구가, 그쵸? 이 복사열, 열을 품고 있는 지구가 8월달 입춘이 돼도 아직 그 열기가 다 안 빠졌기 때문에 인간들이 느끼기에는 신월도 아직 덥다라고 느끼지만 실제로 인이나 이 신월에는 봄이 기운, 가을의 기운이 분명히 싹트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신유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유술도 가을에 이제 점점 여기에서 신월되면서 열기가 빠지죠. 6월, 수월 되면서 수월 달에 이 병화가 인묘가 되는 달이 10월 달입니다. 이때 완전히 이제 그 열기가, 태양의 병화 열기가 빠졌지만 요 해월이 돼도 11월이 돼도 약간의 복사열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람이 느낄 때는 11월도 물론 춥긴 한데 겨울이라고 3계절씩을 4계절을 3개 달로 나누자면 12월, 1월, 2월을 우리가 겨울이라고 진짜 느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별건 아니고 이런 궁금증이 저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복사열의 관계가 인간이 실제로 느끼는 것은 이렇다. 하지만 자연의 운기는 이거대로 시간표를 딱딱딱 지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방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방합. 한자로 써보면 이렇게 이제 방합이라고 쓰죠. 글자가 이제 쉬우니까 제가 한자로 좀 써봤습니다. 방합. 그러니까 방합은 방위의 합입니다. 방위. 그러니까 임묘지는 동쪽이고요. 사오미는 남쪽, 신유술은 서쪽, 해자축은 북쪽을 나타내는데 자오묘유는 정동, 정서, 정남, 정북을 나타냅니다. 정확하게 그 방향. 그래서 이 방합이라는 것은 방위의 합입니다. 방위. 그리고 방향. 합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각 계절의 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절. 자연적으로는 계절합. 계절 합이고, 또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이걸 인간사로 이렇게 표현하면요, 그냥 모여 있는 겁니다. 여기에 동쪽에 있는, 그쵸? 봄의 가족, 여름의 가족, 가을의 가족, 겨울의 가족. 그래서 가족의 합, 혈연, 합, 이렇게 우리가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가족이면서 또 형제의 합. 그러니까 이 결론은 딱히 모여있는 목적이 없는 합이다.
그냥 가족이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하는 그런 합의인 겁니다. 예를 들면 무슨 뭐 경주 최 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그런 밀양 박 씨다. 그러면 딱히 그 집청선이 형성된 게 무슨 목적이 있어서 형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있다 보니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그런 합이 형성됐다. 그리고 예를 들면 무슨 고등학교 졸업했다. 그렇죠? 뭐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그 고등학교 졸업한 그 동창생들도 방합에 우리가 들어가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권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삼합으로 형태가 바뀌겠지만 기본적으로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합을 만든 게 아니라 동창회라든가 뭐 그런 목적이 따로 있는 합.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없는 그냥 모여 있는 것 자체가 그 합이다. 그래서 그냥 친분의 합이라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모여 있는 친분이든 가족이든 이런 합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세력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세력. 우리가 이제 사주 용어로는 우리가 국을 형성한다. 국.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주에 사오미라는 글자가 다 들어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삼합에 화국을 짜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합력이 되게 강한 거죠. 가족적인 합, 그렇죠? 목적이 없는 합. 그러니까 사회생활의 어떤 패턴 전반적인 베이스가 그 사람은 그런 합의 어떤 기운이 많은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일지, 그쵸? 육합은 충형에 이제 잘 깨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방합은요, 충형에 잘 깨지지 않는다. 충형에 안 깨진다가 아닙니다. 그냥 잘 깨지지 않아요. 깨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데 웬만하면 삼합이나, 나중에 배울 삼합이나, 육합이나, 삼합은, 여러분, 이 충형의 운에 잘 깨진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가족 모임을 이제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는 손자, 그 다음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는 모임에 이렇게 가족 무슨 명절 때 모였어요. 근데 딸은 옆 동네 누가 해서 우리 손자가 맞고 들어왔어. 아니면 우리 이제 무슨 해코지를 당했어. 장손이. 그러면 똘똘 뭉쳐갖고요. 이 신유술, 이 집을 박살내자 해가지고 똘똘 뭉칩니다. 그러니까 이 술토가 이 진술을 충을 해갖고 때렸어요. 그러면 이게 충 했으니까 깨지자, 우리 흩어지자가 아니고 누가 우리 저기 할아버지 건드렸어, 누가 우리 손자 건드렸어 해가지고 더 합세해서 이 기운을 돈독하게 만드는 게 이 방합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뭐 하나, 소풍을 갔어요. 사오미, 그죠? 사오미 학교하고 해자축 있는 학교가 소풍을 가서 어쨌든 이렇게 한 여자애를 두고 남학교 남고가 싸움이 났어. 그러면 내 친구가 맞고 있어요. 그렇죠? 왕지가 맞고 있으면 좌우 충때서 때렸다 그러면 야, 도망가 흩어져 하는 경우도 물론 뭐 살다 보면 있겠지만 보통은 누가 내 친구 때렸어 이것들이 해서 학교 집단 패싸움이 또 일어나는 모습이 방합 간의 어떤 이런 충돌의 모습이다. 그래서 충이나 형이 들어오면 육합 같은 경우는 잘 깨집니다. 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남녀가 서로 좋아서 이렇게 만났더라도 어떤 충이나 형운이 들어오면 금방 또 감정이 이렇게 또 동해서 헤어질 수 있는 거고요. 삼합은 목적이 있는 합이잖아요. 어떤 회사가 부도를 맞았다 그러면 자기 살 길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삼합이나 육합은 좀 충형에 약해서 잘 깨지지만 방합은 잘 안 깨진다. 그쵸? 막무가내로 안 깨진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방압. 충형이 왔을 때 어떨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깨질 수 있는 경우. 자, 사주가 이렇게 여러분들 있다고 치면 여기 신이 있고요. 그쵸? 인이 있어. 자, 이런 사주가 있다고 치면, 그쵸? 이렇게, 임묘진, 목, 방압을 짜고 있죠. 국을 짜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방압국. 그러면 여기 인신, 충을 했다. 그러면 이 임묘진 방압이 깨지느냐? 안 깨집니다. 왜냐면, 그냥 이제 깨지냐 안 깨지냐로 이렇게 보면 임묘진 목 방압이 이 충, 금의 어떤 생지, 그쵸? 뭐 방압으로 치면 금의 생지인데 이렇게 와서 친다고 해서 이게 깨진다기보다 더 돈독해진다. 하지만 해석적인 면에서 보면 이렇게 임묘진 방압을 짜고 있는 사람이 노년에는 인신충으로 변화와 변동이 삶의 변화와 변동이 있겠다. 이 정도로 해석은 해주지 이거 깨진다라고는 해석을 하진 않는다. 하지만 조금 흔들리거나 깨질 수 있는 모습은 어떤 경우냐, 왕지에 좀 충을 받았을 때 사주가 이런 사주가 있어요. 자, 술, 유, 신. 자, 이 신유술 이제 방압국을 짜고 있는데 이렇게 운에서 묘의 운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운으로. 대운이든 세운이든. 그러면 신유술 이 금, 방압, 가을의 방압을 짜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유가 봄에 왕지가 들어온 거죠. 목의 왕지가. 그래서 뭐 묘신, 귀문, 묘유충, 묘술, 합 이렇게 들어와서 꽃이지만 이 방압 자체는 합력이 있기 때문에 잘 깨지지는 않고 이 각각의 기능은 어느 정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유술이 방압이라고 해서 이게 목으로, 그러니까 신유술이 금으로 하나로 이렇게 해서 신유술이 없어지면서 금기운만 남는 것이 아니고 이거 지지는 물질의 합이며 현실의 합이라고 했잖아요. 각각의 기능은 다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 묘가 오니까 묘신 귀문을 또 일으키기도 하고 묘유충도 하고 묘술 합도 합니다. 각각의 글자로. 그렇죠? 각각의 역할에서. 하지만 신유술의 어떤 이 큰 바운더리의 방합은, 가족적인 합, 혈연의 합은 깨지지는 않고 반응은 한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의 폭을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깨진다 안 깨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한다. 깨진다 안 깨진다는 기본적인 베이스다. 근데 이게 이제 또 이런 모습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 쳐서 던지면 바위는 깨지지 않죠. 이게 큰 바위가 계란이 날라와서. 하지만 조금 바위를 더럽힐 수는 있겠죠. 좀 이렇게 흔들릴 수 있고, 그렇죠? 묘신 기문, 묘유충, 묘술 합해서 조금 어떤 반응은 하는데 큰 어떤 변화는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압의 어떤 이 모습은 그냥 우리가 가족의 합이다 하고 보통 강의나 이렇게 뭐 책이나 해서 이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육합이나 방합은 사주 해석을 할 때 크게 디테일하게 해석하기가 조금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그냥 합력은 있다, 끈끈하다, 그쵸? 요 정도 우리가 크게 볼 땐 해석하지만 또 공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방합의 적용은 조금 그때그때 다르지만 근본 원리나 이 사주 통변의 어떤 그런 개념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지금 강의를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방압 좀 구분을 하면은
방학과 이 삼합을 좀 이제 제가 좀 비교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삼합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사회적인 합이자 목적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림에서 보면 자 방합은 우리가 보통 한 계절입니다. 한 계절. 자, 무슨 말씀이냐면 봄은 임묘진, 그쵸? 이게 방합이잖아요. 사오미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 근데 이 삼합은요, 세 계절입니다. 세 계절. 세 계절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화다, 화. 화는 인, 오, 술이죠. 그쵸? 그 계절은 초봄, 한여름, 늦가을. 그래서 세 계절에 걸쳐 있는 겁니다. 자, 신자지는 신자지는 수해삼합이잖아요. 수해삼합. 그러면 신은 그쵸? 이게 가을, 초가을, 한겨울, 지는 늦봄. 그쵸? 세 계절에 걸쳐 있습니다. 나머지도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계절에 걸쳐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공간적인, 지역적인 합의 모습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국을 짜면 충형에 강하다. 자, 가족의 합이니까. 하지만 삼합은 세 계절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사오미, 가을은, 금삼합은요, 사유축이죠. 사유축에 걸쳐 있으니까, 사는, 그쵸? 초여름, 유는 가을의 절정, 그쵸? 그 다음에 축은 늦겨울. 그러니까 봄, 가을, 겨울에 걸쳐져 있고 빠진 계절은 봄이 빠져 있죠. 사유축에는 금이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삼합 때 설명하겠지만 세 계절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순환을 뜻하면서요. 자, 그러니까 이게 또 체용으로 따지면 방합은 우리가 어떤 체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삼합은 용의 영역, 쓰임새. 그러니까 그냥 용은 쓰임이 있으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삼합은 시간의 합, 시간의 순환의 합, 용의 영역에 가깝다. 방합은 한 계절이기 때문에 어떤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딱 그렇게 공간적, 지역적으로 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충형에 약하다. 목적이 변질되거나 왕지가 이 삼합은 왕지가 흔들리면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흔들리면 그 회사는 금방 부도가 나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충형에도 좀 잘 흔들릴 수 있는 게 삼합의 모습이다. 요거를 조금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강의가 어렵나요? 좀 그래도 쉽게 말씀드리려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그냥 처음부터 이해를 하거나 하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이 사주 공부가 그렇게 뭐 쉬운 공부는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또 못할 어려운 공부도 아니에요. 근데 단지 우리가 생소한 거를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접해보지 않은 공부를 하다 보니 또 이게 어떤 이치를 다루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바로 한 번 들었을 때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다 알면 이 공부를 잘 못할 사람이 없겠죠.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이해를 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어느 정도 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공부를
한 번 듣고 바로 이해를 하면 그건 정말 IQ 200 넘는 천재입니다. 이미 몇 번의 전생을 살아와서 다 도를 닦으신 분들이 한 번 보고 다 이해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유행가 가사를 외우는 것도요, 한 번 딱, 암만 좋은 노래도 한 번 듣고 완벽하게 외울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대고,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워지고, 그쵸? 이해를 하고 싶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이렇게 오게 되듯이, 이 공부도, 좀 어렵다. 어렵다고 해서 공부를 탁 먹고 그거를 내가 이해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그러면 이 공부는 못해요. 그만두셔야 돼요. 왜냐면 그때그때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이해를 하려면 뒤에를 다 공부를 하고 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조금 모르겠다, 막히는 거는요, 내가 이제 궁금 노트나 이런 걸 만들어서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그걸 잊지만 말고 계속 진도를 나가서 공부를 해 보세요. 그러면 1년이든 1년 반이든 2년이든 공부의 큰 한 사이클, 그쵸?를 한 바퀴 돌고 나면 내가 그때 가졌던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됩니다. 거의 해소가 돼요. 근데 공부하다가 탁 막혔다고 해서 그거 이제 질문하고 그것만 해결되면 다 알 것 같지만 하면 할수록 모르는 거 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그냥 간단하게 메모해 놓고 계속 진도를 나가다 보면 그때 이게 이거였구나 깨닫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좀 공부 방향을 잡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방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우리가 방압이라는 것을, 그쵸? 방압, 임묘진, 사오미, 신술, 해자축, 이게 방압인데, 그쵸? 이렇게 요게 방압입니다. 이렇게 임묘진, 목방압, 사오미, 화 여름의 방압, 신유술, 금 가을의 방압, 해자축, 수 겨울의 방압, 이게 방압입니다. 이것만 여러분 일단 외워 놓으시고, 그쵸? 목적이 없는 합이다, 이런 거 외워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방압이, 예를 들면 해자축이 있는데 해자축이 다 붙어 있든지, 그쵸? 아니면 이렇게 해 있고 자축이 있든지, 이러면 이게 방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실전 통변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를 제가 키포인트로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려서 실제 방압이 통변에 어떻게 쓰이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